안녕하십니까, 지천태입니다. 백두산을 정확하게 그린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도는 비변사 인방한 지도인데, 이게 정약용이 그 백두산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0%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백두산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이쪽 그 압력수가 경유하는 부분, 지금 압력수가 이렇게 경유하는데요. 여기에 삼수가 있고 이 갑산이 있으며, 이 경유지에서 그 각각의 물들이 이렇게 합류합니다. 이 부분이 백두산이고, 이게 대택이라고 해서 천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쪽이 소백산, 그리고 이쪽을 장백산이라고, 이게 장백산, 소백산이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대흥량이고 장백산이고 태박산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이 소흥황이면서 소백산,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것이 외흥황령. 요거를 말하는 건지 이쪽 부분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외흥황령, 대흥황령, 소흥황령, 여기가 장백산이면서도 태백산, 여기가 소백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다 검토는 못했지만 이 지도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같아서 이 압력수가 지나는 경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살펴보고, 이 강역이 어마어마한 강역인 것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두산을 보시면 우측에 흑룡강이 나타나 있고, 요 부분이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니까 여기 흐르는 강물이 분계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게 압록강이 여기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서남 측에서 발원한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백산 좌측에서 나올까, 아니면 이 장백산이 이 좌측에서 나올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이게 합극도가 그 러시아의 경계로 들어갔다 하는 지점이 한 이쯤 됩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큰 호수 밑에 이 백두산 붕괴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약용 선생이 설명한 내용하고 100%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분수령 이렇게 써 있고, 이게 그 정계비 적혀 있고요. 이가
목단이라고 했나 이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로 백두산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동남측에서 이 두만강이 원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 소백산, 이게 흑룡강 평이라고 해서 평이라는 건 넓은 대지를 말하겠죠. 흑룡강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는 많은 부분이 또 평야지대 같이 됐다 해서 청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룡강을 보시면 흑룡강이 이 우측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흑룡강이 이렇게 해서 이쪽 동해바다로 동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저기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두만강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산을 거쳐서 회령을 거쳐서 이게 종성을 거쳐서 이 북강으로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흑룡강으로 이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봤을 때 여기 아르공강이라고 했던 게 그것도 흑룡강이었던 아르공강이라는 게 두만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흑룡강은 이쪽으로 우측으로 동해로 빠지고요. 이 부분이 두만강과 이어져 있는 곳으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만수 이게 보시면 이 부분이 무산, 이 부분이 회령, 여기가 종성, 이거 행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옹성, 이 부분이 경원,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삼수하고 갑산 길주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강이 요 경계 부분을 지나면 여기 관계라고 되어 있겠는데 이 폐사군경 이쪽이 폐사군이라는 거죠. 사군 육진했을 때 폐사군경 사군을 패했다. 그것이 폐사군경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정약용이 대동수경하고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일단은 이 함경도 부분 정약용 선생이 설명한 이 함경도 부분에 그 압력수가 각각의 지루가 어떻게 합류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건 진짜 원본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요 지도는 함경도 전체를 그린 지도고 이 지도는
이 무산부만 그린 지도입니다. 이 무산부만 그린 지도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 것 같은 이유가 이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서울과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네요. 그 서울과의 거리 거경도 시 1909 1900리 1900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무산에서 한양가의 거리가 1840이라고 했나?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1900리 거의 일치하게 이 지도가 더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더 먼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하고 이게 백두산까지 거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왔나? 이 백두산까지 거리가 300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 선생이 말씀한 그 내용하고 거의 뭐 100%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곱탑도 보이고요. 등간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알타이 산이 백두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이쪽 부분 여기가 장백산이고 여기가 소백산입니다. 예. 소백산으로 그려져 있고 맨 정상이 백두산이고 이게 그 목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계단 올라가서 이 전개비가 세워져 있고 아까 이 함경도 전체의 지도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흑룡강이라고 했는데 이 무산부만 그린 이 지도에서는 이것을 토몽강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무산부에서 백두산까지 300리다 어디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예,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을 허항령이라고 적었네요. 이게 설자인지 허항령. 그러니까 저번에 예측했을 때 여기가 설양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쪽에 설령 이 길쭉의 이쪽을 설령이라고 합니다. 길쭉의 그쪽을 설령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는 허항령.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도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도가 잘 주장각 도서관에 있는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뭐지, 화질도 좋고요, 해상도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산부입니다. 무산부이고 그 함경도에서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이 그 산맥이 형태가 제가 말씀드린 알타이산 그 모양하고 100%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 삼지연은 요게 삼지연입니다. 삼지연 폭포. 그래서 한번 구글 지도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가 무산부만 그린 건데 그 지금 요라인이 되겠습니다. 요라인. 이 폭포가 있고 이쪽에 우리가 이쪽을 음산이라고 했는데 음산 쪽이 여기서 보니까 설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령. 그리고 이쪽이 지금 말하는 알타이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장백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장백산. 그리고 이쪽이 소백산. 이쪽이 소백산으로 적혀 있고 지금 이 연못이 이렇게 한 3개가 보이는데 이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삼지연인지 이 삼지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흐르는 강줄기가 있고 이게 2개 빠지고 이렇게 흐르는 간주가 있고 이 두만강 강줄기는 이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온다. 두만강 강줄기는 나와서 밑에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합류를 한다. 그러니까 해서 이길 돌아서 이렇게 간다. 이 거의 알타이산하고 일치합니다. 이 거리 1900m 아니 1900니로 이 지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지도이다. 그리고 이게 알타이산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검토를 못했는데 또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저는 저번에 위쪽에서 압력강에 나올까 이걸 또 목비가 우리 정계비가 어디 있는지 지금 정계비가 있는 부분이 한 이쪽으로 추정되네요. 이쪽으로 추정되는데 백두산 정계비가 추정된 부분이 이쯤 되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렇게 두만강이 나온다. 두만강이 나와서 하여튼 이렇게 두만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만강 라인입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있는 여기 약간 오른 산들이 있는데 있는 모양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산 모양. 여기는 뭐 정확하게 못 보는데 여기 산 모양 있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 것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산이라고 했던 곳이 이 부분, 아니 이 부분인가? 이거 좀 헷갈리네. 이쪽으로 또 빠지는 게 이 부분 같은. 이 부분이 이쪽 같고
이쪽이 이쪽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여기가 명청계, 이쪽은 명청계라고 하고 여기는 길림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무산만 나온 거고 어디 여기는 부령계 아래쪽은 요 산맥이 차유령 산맥이라고 하네요. 밑에 있는 부분이 차유령 산맥. 근데 이 지도는 거의 이 백두산하고 알타산하고 거의 똑같이 그려놓은 지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쪽 부분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함경도를 다 그려놓은 지도, 이게 이제 함경도, 여기가 알타산맥, 여기가 무산, 여기가 소백산이고, 여기가 장백산이고, 이 알타이 산맥이고, 이쪽 한 게 소호항역을 하는데 이쪽이 소백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계비가 있는 곳,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천지고, 여기가 흑룡강, 유산부에서는 이걸 토목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이 있으면 그 부분마다 강 이름이 변경되는데 이 큰 강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흑룡강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장강 같은 경우도 이게 큰 것을 장강이라고 하는데 이쪽 끝에 부분을 양자강이라고 하고 여기는 또 이름이 틀리고 여기는 한강이 되고 여기는 또 이름이 틀리고 이렇습니다. 이 흑룡강도 그런 위치에서 무산부만 그랬을 때는 통몽강이라고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함경도 전체로 그린 명칭은 흑룡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수령. 그러면 이게 이 단위가 이게 한양과의 거리가 1900리라고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무산부에서 1900리라고 무산이 서울하고 거리가 1900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한번 오늘은 이 두만강 쪽은 검토 안 하고 이 양이방대에서 이 압록강이 수원을 정약용이 대종수경과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뭐 100% 일치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약용 선생이 대동수경 녹수 1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백산 처음에 장백산이 출발해서 백여리를 간다. 그래서 좌측에서 합산 2부 제곡수하고 만난다. 이 부분입니다. 직남출 백여리 자합해산 2부
제곡지수. 이 부분이 지금 해산입니다. 해산인데 이 백여리를 지나면서 물이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해산입니다. 해산인데 그 백여리를 그 계곡수 물들이 합류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장백 남제천 남주 위 대강 승남은 대수출 백두산 하 마죽동 경해산 해산 비구에서는 해산강 우가 임년 자가 비검 오시천 우가당 자가 금백산 대간 남주위 연지봉 위 허황령 아까 허황령 보였죠. 위 허황령 우위 보다령 위가 허황령이고요. 허황령 위가 보다산입니다. 보다산 그리고 즉 보다해산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사봉 여기는 이 사봉이라고 안 적혔는데 이 사봉 화학령 보다령 이 사봉 세 개를 지난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사봉은 또 사이봉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완항령 완안 이 완항령 여기 있습니다. 완항령이 여기 있습니다. 완항령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다. 그리고 어은 원산 등령 요건 제가 못 찾았지만 하여튼간 요런 영하고 어은 원상 있는 능들을 지나서 이 압력주에 합류한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범제차 대간지 서자라 기수 총 서루입 녹수다. 이 있는 물들이 다 서쪽으로 가서 녹수하고 합류한다는 겁니다. 곧 정장령 항령 지도 이 정장령의 항령 지도에는 이면천 호 니면천 자작천 그러니까 이 이면천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면천입니다. 그리고 자작천을 즉 자가천이라고 한다. 또 자가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게 자계수 이면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 용비천 검천 해서 이 검천이 위가 검천현목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합해서 용비천 검천을 합해서 비검이라고도 한다.
근데 여기에는 검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천. 검천현모. 밑에는 중대 섬수라고 적혀있네요. 여기까지 했죠. 이 여기까지 했고, 추로 대간지서. 그러니까 이 백두 대간에서 출해서 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백리에 걸쳐서, 백리면 어떻게 됩니까? 50km 정도 되겠네요. 백리에 걸쳐서 나온다. 이 요 자계수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겁니다. 여긴 자계수인데 아까 자가천이라고 했는데 이 자계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오시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뭐 있는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냐? 이 부분 진남출 백열이 이 부분 요 압력수가 출발해서 이 해상까지 백여리를 지난다. 해상 2부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을 지나서 여기 이 부분이 해산보입니다. 해산보 서남 녹수 우 남경 해산보 서남 이쪽을 지난다. 해산보자 해산진 첨 절대사 정수 지처야 봉칭 해산진 혐여군 현지진 혼이 무분 혼이 무분 고경칭 해산이라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고요. 해산보라고 했다. 해산보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해산보 갑산부 북 95리 여기가 갑산이 있습니다. 해산보가 여기까지가 95리 한 50km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 5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이 뭐 크기가 어떻다 설명하고 여기까지 해상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일원출 북청부 서부 후치령 그러니까 후치령에서 나온다. 그리고 직북류 백열이 자합 향령 2부 제곡지수 북경 갑산부 서 위허천 우서이 북절 해산보 서남 여 백산수 하 그러니까 백산수는 압력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북청부입니다. 밑에 보면 이게 갑산이 있고 이게 북청부가 있습니다. 이 후치령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는 약간 한자가 틀리는데 이것도 이게는 틀리네요. 이게 후치령일 것입니다. 후치령에서 그러니까 갑산부 서부 후치령에서 이게 후치령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후치령에서 북류 백여리 후치령에서 직류에서 백여리를 가서 향령 항령 이북 제국지수 항령 이북 제국지수를 자합 향령 이북 제국지수 북경 갑산부서 이 물이 갑산부 서쪽을 지나서 지나는데 이것을 허천이라고 하고 이 갑산부 서쪽을 지나는데 이것을 허천이라고 하고 우서이 북절 우서북으로 꺾여서 해산부 서남에서 그 백산수는 압록강이죠. 이거하고 만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촌부는 본 원지 3살이다. 원나라 때 3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북촌부는 3살. 북촌부는 원지 3살이라고 했고 고려지 안부 천호소가 있었고 후계 금명. 그래서 지금은 북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 금명, 승희 도부가 있나 봅니다. 북일백리 유후치. 그러니까 백리 가면 후치령이 있다. 북에서 백여리를 가면 이 후치령이 있다. 이기는 후사라고 했나? 하여튼 여기 글자 가운데자가 틀립니다. 후치령. 이게 글자 나오네요. 동일한 글자가 이렇게도 쓴답니다. 흐치가 여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산 남주지 대간이다. 그러니까 백산이 남쪽이 대간이다. 이게 백산이 남쪽으로 달리는 대간이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이 이렇게 장백산이 이렇게 되고 하는데 남쪽으로 달리는 그 대간을 후치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백산이 대간으로 보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후치령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후치령. 여기까지 했죠. 백산 남주지 대간 산유 석혈 명할 그러니까 어떤 굴이 있는데 간웅굴이 있다 이런 뜻이죠. 남원 수출 남원이 물이 이 후치령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물을
남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남원수 어굴 이북. 그래서 이 굴 이북으로 나온다. 초칭 삼부 파천 삼부 파천 원출 후치원. 그래서 이 북쪽으로 나오는 게 삼부 파천. 잘 모르겠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부 파천 원출 후치현 시야 천제 북촌부 부 118리 북촌부 북에 118리에 있다. 남원 우 북류 경 리곡사를 지나고 자합 향령지수 항령에서 나오는 물과 만난다. 항령자 후추령지 북록이다. 이 후추령이 북쪽을 항령이라고 한답니다. 기산 출 3조수. 이 산은 3개의 물이 나오는데 1. 황수. 이게 한모고 황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나온 걸 황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물이 나오는데 하나를 황수라고 하고 동류경 황수원 동쪽으로 나오는 거에 황수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황수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황수원 랩 합지 여기서 와서 합해진다 이런 뜻이네요. 기색 황고명 그 물이 색깔이 황색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승남 소칭 황수파 그러니까 황수파라고도 하고 제 북촌부 123리에 있다. 즉기 아니야. 벌성수 벌성수라고도 한답니다. 동유경 마등사 자합 향령지수가 된다. 향령자 후치령지 이거 한 거고 항령일의 합지 승남 소칭 벌성폴다 제 북천북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것을 독수라고도 하네요. 이 이물을 독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동류수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왈독수 역동류 레합지 동에서 합해진다. 승남에서는 소칭 독산천이라고 한다. 이 독수를 독산천이라고도 하고 제 북청부 260리 시야 정장령 지도에서는 종포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포수가 나왔습니다. 종포수. 그러니까 이게 독수가 된 독수인가? 어떻게 써? 독수도 되고 종포수도 되고 이물이 나온다. 이 후치령에서 북쪽으로 나오는 게
동류수가 나온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유종포수, 유종포수. 정장량지수 종포수, 종포수까지 했고요. 동류해압 즉차, 독수야, 융공제 지도의 우음진, 즉차 남은지 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남원, 우, 북경, 응령. 응령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 동자합, 웅이수. 여기, 남원, 우북, 경, 응령. 이쪽에 응령이 있나 봅니다. 동쪽하고 좌쪽에 합해서 이게 응령이 되겠네요. 동쪽하고 동자합, 웅이수. 여기가 웅이첨이 있는데 이걸 웅이시라고 합니다. 하나 봅니다. 요게 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100% 합치되고 있습니다. 수출 북천부 북태백산. 그러니까 북천부 북을 북태백산. 그러니까 이게 장백산하고 북천부 북을 태백산이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게 좀 헷갈리네요. 북천부 북 태백산. 동류경 소백산 계산. 수출부 북천부 요걸 태백산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리고 동류경 소백산 소백계산 모든 산 소백산 모든 산을 합했는데 즉차 나머지 시다. 아니, 지 웅이령하 위 웅이천이 된다. 요게 소백산계의 물이 웅이하가 된다. 요걸 태백산이라고 하는지 할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물이 그 소백산계로 들어가나 봅니다. 제 갑산부 남 80리다. 이 갑산부의 남쪽에 80리가 이쪽이다. 웅이천, 남원수, 후치령의 북쪽에서 오고 이게 동로수다, 독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경 응령지동 내합지다. 응령지 동에서 합해진다. 응령지 동에서 합해진다. 웅이천 원출 향동 갑산부 남청주기. 갑산부의 남쪽에 청주기를 지나간다. 청주기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청주기. 백산부 남부 청주기를 지나간다. 여우름수 합.
울음수하고 합해지고 이 허천, 서입, 허천, 오이, 합청 오이, 웅이수, 웅이시, 웅이수, 시, 동류지수, 불가왈 서입여라. 남원 우 북경 황토령 서부. 남원은 북을 경가한다. 황토령 서북을 경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황토령이 여기 황토기가 쓰여 있고 여기가 설령이고 이 부분이 황토기 쌍청 이동 쓰였고 이게 황토령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황토령이라고 합니다. 이 서북을 지나간다 이 뜻입니다. 자합 호린수, 호린수하고 합해진다. 여기가 호린현이 여기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네요. 황토령 이북에서 이 호린수, 이 호린현이 있으면 여기 지나가는 물이 호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들이 요 호린현에서 호린현 옆에 호린수로 합해진다 이 뜻이네요. 호린수. 수출 웅이령, 동류경, 호린원. 이게 호린원이 나오네요. 호린원 합지야. 호린원 합해진다. 남원 우북경 허천역동, 허천역동 위허천. 허천역 동에서 이것을 허천, 그러니까 이쪽에 허천이 되나 봅니다. 허천역이 어딘가. 자, 허천이 된다. 북천부지 산 북천. 승남에서는 북천부지 산 북천이라고 하고, 즉 원파라고도 하고, 벌선천, 황수천, 독산천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독산천. 함르우 갑산부 남 청주기. 갑산부 남 청주기에서 합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력 허천역, 위허천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 허천부는 그 여진이 있던 곳이었는데 누경병화와 무인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고려말 말치 갑주만호부를 했고 금이 갑산이라고 했다. 이 갑산을 설명한 것입니다. 남원이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물이 남원이라고 했고 이 우와 진동수가 된다. 진동수와 합해진다. 진동수하고 합해진다. 정장령 지도에서는 유수출 길주지부 북설령이에서 나온다고 적혀 있다. 서류여 두리령이라고도 하고 참두령지 물이 합해진다. 회한다. 경 진동보 진남내 합해진다. 차두령과 두리령에서 나온 물이 진동보의 남쪽에서 합해진다. 즉 차 진동수다.
그래서 이것을 진동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주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길주에서 나온 길주개가 이리가 길주개니까 이 길주개에서 요게 빠졌나 보네요. 이 차유령 잘 안 보이는데 차유령에서 나온 물과 합해진다. 요게 진동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차유령이 여기 있는데 이게 합해져서 진동수라고 한다. 길주지 북설령, 길주지 북쪽에 아까 여기 설령 있죠? 설령에서 나오는 거다. 설령, 북설령에서 나오고 서루여, 주리령, 탐주리령지 수에 진동보지 남내 합지. 그러니까 진중보에서 남쪽에서 합해진다. 그래서 이 진동보는 갑산부에서 1위에 있다.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 남구만이 계속 말했는데 갑사하고 삼수는 두읍은 제어 동령 대척지회. 그러니까 이 갑사하고 삼수는 이 동령, 이 소백산하고 장백산이 동령이 이 척이라는 건 우리 척추할 때 그겁니다. 이 대간이 척추의 바깥에 있다. 삼수하고 갑사는 이 대령이 산맥, 대간, 척추의 바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내왕지로 함흥, 북천, 단천, 삼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흥, 북천, 단천, 삼처이다. 그러니까 함흥, 북천, 단천, 삼처가 여기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갑산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삼처. 이 함흥지로. 이것이 함흥이 길이다. 함흥, 북천, 단천. 이렇게 오야 된다.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함흥지로 고 삼수군 구일정, 삼수군으로 가면 구일정이 걸리고 북청이 길로 가면 거 갑산부 사일정. 이 북청으로 가면 갑산까지는 사일정이고 삼수는 구일정이다. 단천지로는 여기가 단천으로 가는 길은 갑산부 5일정이 걸린다. 이 단천에서 갑산까지 5일정이 걸린다는 거죠. 북청에서는 4일정. 단천에서 5일정이 걸리고 이 중령절악, 그러니까 험한 산과 절벽이 절벽이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갑삼 삼수
위잔 위잔성로 우시 일국지 소무 차 삼수이서는 후주. 이 삼수이 서쪽은 후주다. 후주고 여기가 폐사군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삼수이 서쪽은 폐사군이다. 폐사군이라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위계 공강지가 넓은 공간이 땅이다. 고부두 통로옥 강계갑산. 강계하고 갑산을 가려면 갑산이 그러니까 고부득 통로옥 강계갑산지 동쪽을 가려면 강계하고 갑산이 가려면 즉 우격 백두산 남지 백두산이 남쪽을 통해야 된다. 고부득 통로어 길주 부득 길주에 가려고 하면 차지 이읍 이 차지 이읍이다. 차지 이읍 풍토지 항구 이 두 개의 읍은 풍토가 춥고 고통스럽고 심어 육진 그리고 심지어 육진이 있다. 오곡 불성 오곡이 자라지 않고 거민 선소 작다. 거의 사람들이 작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완류 왕급 성엉 결부가구 이평 거짓이 유럽 그러니까 살렵을 하는 사람들만이 소임한 이게 무슨 뜻이나 한번 봅시다. 사냥 담비 사냥을 하는 사람들만 오는 길이다 이런 뜻이네요. 가통어 갑산부 고사 서북보 만호 오상제 길주장관 허출 왕신기로 수묵총밀 인마 불릉홀 불릉틀 인마 불천출 그러니까 인마가 가지 못하는 거겠다고 하겠죠. 뭐 불릉 뚫다 인마가 불릉틀 뚫천 나타나다 인마가 나타나지 않는다. 5일 5일이 지나서 시 추로 갑산 동인보가 나타났다. 갑산에 이 동인보가 나타났다. 5일이 지난 다음에 인마도 없고 비로소 갑산이 동인보가 나타났다. 즉 2일 반한 기호 서북보 이틀을 반환했다. 기호 서북보가 이틀 이렇게 가서 이틀 지나서 서북부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 중간 이유령 이 중간에 두 개의 0이 있는데 개부 심고준 거의 불심고준 높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금약 벌목해도 지금 만약 벌목해서 길을 만들면 사지 초통인마 사신이
통, 인마가 조금씩 통할 수 있고, 측근 가히 200여리, 즉근, 그러니까 가까울 것이다. 가히 200여리 정도 가까울 것이다. 엄부만 300리. 멀어도 300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게 굉장히 정확한 지도다.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이 이게 신 가을 파지, 이거 구 가을 파지가 있는데 옛날에 가을 파지하고 신 가을 파지 그 내용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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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인가? 보면은 가을 파지 새로 지은 거하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하여튼간 요 지도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부분은 여기까지 여기가 압력강이 요 부분에서 함경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폐사군 쪽으로 압력주가 들어가는데 이쪽이 평안도라고 합니다. 평안도 지방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 녹수, 굴, 전, 서부, 삼수부, 부, 합기차, 유지수 이게 요 부분하고 녹수 뭐 이게 인차 이 지명들이 다 나 있습니다. 라난 나와 있다. 이것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기엔 그렇고 이게 나난 이게 인차 요 관계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농, 요 11번째 소농, 그리고 이게 갈파부인데 이게 가을파지보, 이게 가을파지보가 있고 신가을파지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창수는 어느 기점에서 와가지고 해산진 허천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갈파보가 갈파보인데 이쪽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후주에 도착하면은 이 후주쯤에 발표하면 기주 이 전에까지는 이쪽에서 들어간다. 후주. 근데 후주가 평안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창인데 후주가 무창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녹두가 여기서부터는 평안도로 들어가서 물이 어디서 공급받는지 뭐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변사 인방인 지도에는 평안도에 대한 부분이 지도가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제공을 안 한 게 아닌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백두산을 가려고 하면은 이 산수하고 갑산은 이 대간이 척추에 의해서 직접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 길줄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이 후주에서 이제 함흥에서 어디냐? 함흥에서 그 이 길줄 가깝지 않습니까? 길줄을 가는데 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 부분 이게 함흥부 자함흥 유입 별해 전 길주 정도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길주자네요. 이게 잘못 적었는데 그 함흥에서 흥림천 뭐 이렇게 거쳐서 가는 이 니수를 이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이송, 동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수하고 삼수 갑산부를 거쳐서 우회하는 길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이명역까지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게 1320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에서 가니까 길을 꾸벅꾸벅 가니까 그럴는지 몰라도 이 킬로로 환산하면 712kg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함흥서부터 그러니까 이 길주를 가려고 하는데 길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그 오른쪽에 이 산맥이 가로막혀서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이렇게 가면 된다 해가지고 여기 함흥에서 출발해서 경우지가 이 대표적인 걸 보면은 장진단이 있습니다. 이 장진단, 그러니까 이 영막길 이 길을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겁니다. 중령 해가지고 황초령 해서 장진단 가서 장진단 간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다시 장진단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길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우회해서 간다는 거겠죠. 이렇게 가서 이 구가을파지하고 이게 거쳐서 삼수를 거쳐서 이게 진동관을 거쳐서 갑산을 거친다. 그래서 뭐 동인보로 해가지고 이런 노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함흥에서 기주까지 간 길을 이기는 산이 험하기 때문에 직접 통로가 없어서 그런지 이 우회도로에 대한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길주까지 여기서 가는 노정이 1360리다.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데이터자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명역까지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이명역까지 적었는데 여기만 1320 미터 1320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큰지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무산에서 여기까지가 300리, 무산에서 항양까지가 1900리로 지금 이 지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지도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좀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여기 있고 무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무산은 북쪽에 있는데 이게 백두산이 있으면 무산은 여기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고 해령도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지도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이 자가 정북인데 그거는 약간 감안해 하셔서 표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도를 그릴 때 이쪽에 자라고 그리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간 좀 끼워지게 그렸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백두산이 여기 있다 했을 때 이게 30리라고 합니다. 300리면 어떻게 됩니까? 150km가 돼야 됩니다. 150km. 500m로 잡아도 150km인데 여기는 얼마나 될까요? 90km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가 틀립니다. 이 백두산하고의 위치 여기는 해령이 더 북쪽으로 가 있죠. 이 해령이 이 남쪽에 있다. 그리고 이 길주가 무산에서 밑에는 있네요. 여기가 우리가 보면 단천 여기에 길주가 있다. 길주가 서쪽에 있다. 장백산하고 따지면 정 밑에 있어야 됩니다. 길주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산수 갑산은 뭐 안쪽에는 그렸는데 하여튼간 좀 안 맞습니다. 이 지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길주 위치하고 요 관계는 조금 비슷하게는 그려놨네요. 이 길주까지 이렇다. 그리고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이다. 지도가 여기가 굉장히 큰 것이다 라고 보시고 한번 지금 알타이 산맥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숙지해 보면 이게 무산부가 크게 보야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려면 지금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여기가 알타이 산맥입니다. 지금 여기가 알타이 산맥입니다. 이 알타이 산맥인데 여기까지 백여리가 그냥 이 압력수에 합류한다.
압력수에 합류한다. 이게 압력수로 제가 추정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기가 무산, 약간 밑에 있어야 되는데 무산 갑산이 되고 요게 또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쪽이 한사군이 된다는 겁니다. 한사군인데 이쪽이 평안도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안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요 산줄기 있지 않습니까? 산줄기가 이 산줄기가 이게 알타이 산이니까 지금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알타이 산이 맞다. 백두산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길이 아유 이게 북청, 단천, 이성, 홍원, 함흥, 정평, 영흥, 고원, 문천 이 부분이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가 알타이산이니까 이 밑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약용 선생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게 평안도 지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 밑에 이제 감을 못 잡는데 여기서는 뭐 여기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쪽에서 총정령 우리가 흔히 총령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총령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간 그물이 합류한다 압력수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평안도 지도가 여기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발해가 전에 제가 이쯤이 발해가 될 것이다. 이 큰 바다가 있었다. 제가 요 직선은 카스피하고 흑해의 거리하고 맞춰서 동일하게 거리를 한번 재본 겁니다. 근데 그 시작 위치는 몰라서 안 쟀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바다가 되는 걸로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그 바다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본 특이한 점이고 또 이 오른쪽에 이 흑룡강이 이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데 요 부분이 한반도를 그린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그린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그린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산이 이 산맥을 보면은 이렇게 형성된 게 그 모양이 거의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이 이쪽으로 가는데 이 바이칼 호수가 흑룡강으로 치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뭐 여기에는 그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간 여기가 천지가 있다 생각하면 흑룡강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 이 두만강으로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렇게 가서 이게 두만강으로 표시됐는데 이렇게 와서 이쪽 연결돼서 빠지는데요. 이렇게 빠지고 이걸 두만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걸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원형이 완전 왈타이지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이기가 알타이하고 그 산이 내려가는 지세, 그리고 이기가 만약 바다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함경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대알타이산 모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가 그러니까 파메리 고원지대 그쪽 밑에 이쪽이 된다. 여기가 그 평안도가 된다. 이쪽이 평안도계, 이 밑에가 평안도계라고 평안도계가 돼서 돼 있는데 요 비변사 인방 인지도에서는 이 평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게 꼭 제주도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하는 이게 백두산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한반도가 빠진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거리나 뭐 있는 걸 따져보면 이 여기서 얘기한 이 면적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런 걸 보시고 또 뭐 두만간 쪽도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자 실력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요게 큰 평지가 있다. 근데 실제 알타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요 평지가 있는 부분도 다 설명을 해주고 이런 물의 흐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100% 일치합니다. 해산 뭐 이거 명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흐름하고 있는 거 다 설명돼 있습니다. 다 이게 근데 설명이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서 명칭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명칭이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게 평안도계로 간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가 그 파미리 공원이니 총량이니 있는 거에 대한 명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명칭은 다 나온다. 이 압력주에 관련되는 명칭이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흥미 있으면 한번 직접 정약용 선생의 대동수경 녹수 부분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두만강과 이쪽 지리적 명칭이 같은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같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